여러분, 오래 살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후회는 나쁜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솔직한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압니다.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는 것이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남이 물으면 성실히 답하는 것이 정직이고 따뜻함이고 사람됨이라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세상은 그 마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어떤 질문은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궁금해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분류하고 평가하고 소문으로 만들기 위해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분위기든 아무리 친해 보여도 딱 4가지 질문에는 절대 제대로 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안전을 지키는 선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 값을 깎는 일을 참 자주 합니다. 나는 솔직한 편이야. 나는 숨기는 게 없어. 그렇게 말하며 웃지만 그 솔직함이 결국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부르고 나중에는 관계를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변하면 어제의 비밀은 오늘의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어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마라. 대신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로부터 나를 지키는 법을. 우리는 흔히 이런 장면을 겪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철렁합니다. 아, 내가 왜 그 말을 했지?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지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말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은 나가는 순간부터 상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변형됩니다. 사람은 사실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게 아니라 상대가 해석할 재료를 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침묵의 기술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바로 그 후자에게 따라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가벼워 보이고 만만해 보이고 결국 함부로 대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말이 적어도 묵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아끼는 그 태도 자체가 묵직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째, 돈에 관한 질문엔 절대 답하지 마세요. 돈은 숫자가 되는 순간 사람이 아닌 계급이 된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에게 내 월급을 말한 적이 없다. 숫자는 나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수님은 가난한 시절도 있었고 넉넉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시절에도 돈 얘기로 자신을 포장하거나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자리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던 중 한 친구가 불쑥 물어봅니다. 야, 너 요즘 연봉이 얼마야? 그 순간 그 자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많다고 하면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적다고 하면 다들 애써 화제를 돌립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손해예요. 그 숫자 하나가 30년 우정의 온도를 한 번에 바꿔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더 가까워지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솔직함과 무방비함은 다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돌리셨다고 합니다. 뭐, 먹고 살 만큼은 되죠. 딱 그 한마디. 그러면 상대도 더 파고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온기가 유지됩니다. 돈 얘기를 흐리게 말하는 건 숨기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나를 정의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자식 얘기요. 둘째, 자식과 가정사에 관한 질문엔 절대 답하지 마세요. 가족은 설명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다. 김영석 교수님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수십 년간 공인으로 살아오셨지만 단 한 번도 강연이나 책에서 자녀의 이름, 직업, 사는 곳을 구체적으로 밝히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물으면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설명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아세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엄마 모임 자리, 한 엄마가 말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의대에 붙었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엄마들의 표정,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자기 아이와 비교하고 집에 가서 아이한테 쏟아냅니다. 옆집 애는 의대에 붙었대. 자랑 한마디가 다른 집 아이의 밤을 망칩니다. 반대로 하소연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주부가 친한 친구에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이 요즘 사업이 완전 망했어. 빚도 좀 있고. 그 친구는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근데 한 달 후 그 말이 남편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부 사이에 생긴 균열은 오랫동안 아물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가족은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지키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나중에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셋째, 속마음과 약점에 관한 질문엔 절대 답하지 마세요. 오늘의 위로가 내일의 약점이 된다. 김영석 교수님은 젊은 시절 전쟁통에 가장 친한 친구를 잃으셨습니다. 그 슬픔을, 그 두려움을 함부로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왜냐고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는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상처를 함부로 드러내면 그걸 치료해주는 사람보다 건드리는 사람이 더 많더라. 현실 사례 하나 드릴게요. 직장인 어씨, 새로운 팀장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은 팀 동료 B에게 퇴근 후 카페에서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팀장이 너무 싫어. 매일 내 약점만 잡아. 나 자존감이 바닥이야. B는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위로도 해줬고 공감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팀 내 경쟁이 생겼을 때 B는 회식 자리에서 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가 원래 자존감이 낮아서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무심코 던진 말이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어씨의 직장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감정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힘든 날이 있어요. 그 마음 당연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 감정은 일기장에 쓰세요.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만 말하세요. 감정을 아무에게나 꺼내놓는 건 솔직한 게 아니라 무방비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 무너집니다. 과거 실수 얘기에서요. 넷째, 과거 실수에 관한 질문엔 절대 답하지 마세요. 사람은 당신의 과거 한 장면으로 기억한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습니다. 나는 젊은 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해명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다. 지금 어떻게 사는지가 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교수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셨어요. 시대의 혼란 속에서 타협한 순간도 있었고 후회한 선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100년을 넘게 존경받는 이유는 과거를 해명하지 않고 현재로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의 한 남성, 사업 실패 경험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모임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사업 실패하셨다고요? 어쩌다가요? 그분은 30분 동안 해명했습니다. 파트너가 배신했고 시장이 안 좋았고 자기 잘못이 아니었다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분이 자리를 뜬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저렇게 변명이 많을까? 30분의 해명이 오히려 그 실패를 더 선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셨으면 됐어요. 그때는 많이 배웠죠. 덕분에 지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딱 두 문장. 과거는 말로 지울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만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말을 줄였더니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진짜입니다. 말을 줄이고 대신 이 세 가지를 더하세요. 첫째, 칭찬과 감사를 말하세요. 말을 줄이고 칭찬을 늘리면 관계가 깊어진다. 김영석 교수님은 90대에도 제자가 강의실에 들어오면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맙네. 거창한 칭찬이 아닙니다. 그냥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그 제자들이 지금도 교수님을 기억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오늘 정말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해보세요.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말을 기억합니다. 둘째, 취향과 내면을 말하세요. 교수님은 평생 독서를 사랑하셨습니다. 강연에서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이런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이 참 오래 마음에 남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요즘 산책이 좋더라고요. 이 음악 들으면 왜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이런 대화엔 돈도 자식도 약점도 없습니다. 그냥 따뜻하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어요. 셋째, 현재와 배움을 말하세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배우는 것을 말하라. 교수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새 책을 쓰셨어요. 100세가 넘어서도 글을 쓰십니다. 누군가 이유를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배우는 것을 멈추면 그날부터 늙기 시작합니다. 요즘 이런 거 배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재밌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김영석 교수님이 100년을 넘게 살며 결국 남긴 말은 이겁니다. 나는 많이 배울수록 말이 줄었다. 그리고 말이 줄수록 삶이 깊어졌다. 말을 아끼는 것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당신의 언어에 무게를 주는 일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멈출 줄 아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이 가장 부담스러우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